선생님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중등 입력 수학 과목에 지원해서 이번에 합격한 이민경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공대를 다니다가 수교과로 편입해서 수교과 2년 다니고 그 다음에 졸업 후에 네 번째 시험에 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수학교육과 그 전공은 2년만 듣고 임용을 음, 준비를 하신 거네요? 네, 그래서 되게 좀 오래 걸린 편이에요. 그러면 혹시 편입생의 입장에서 좀 임용을 준비하는데 어려운 점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수교과 1, 2학년 수업을 못 듣고 바로 3학년에 좀 어려운 내용을 들어야 되다 보니까 임용 수학은 중고등학교 수학이랑 되게 다른 대학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추상적인 학문이라서 이게 적응하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3학년 때 이제 강의도 따로 듣고 했었는데 그래도 되게 이해도 안 되고 좀 초반에는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편입 시험에서 뭐 좀 임용과 음, 관련된 과목이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아닌가요? 학교마다 다른데 제가 쓴 학교는 그냥 편입 영어랑 편입 수학으로 1차 시험 보고 2차는 이제 교수님들이 전공 수학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시고 교육학은 안 치고 그 공대에서 수교로 이렇게 편입하셨다 했잖아요. 그 편입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고등학생 때도 되게 수학을 좋아하고 과학을 되게 못했어요. 근데 고등학생 때는 되고 싶은 게 딱히 없어가지고 그냥 취직 잘 된다고 하는 공대에 입학을 했는데 대학생이 돼서 고등학생한테 수학 과외를 했어요. 학생들한테 수학을 가르쳐주고 학생들이 제가 가르쳐준 거를 이해해서 문제 풀고 막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되게 보람이 있어서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1학년 2학기부터 공대 전공을 안 듣고 저희 학교의 수교과 수업을 들었어요. 그때도 잘 이해는 못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2학년 마치고 편입을 준비했다가 그때는 다 떨어지고 한 번 더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너무 타격이 클 것 같아서 그냥 다시 공대로 돌아와가지고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4학년까지 다니고 근데 4학년 2학기에 이제 취직 준비하다가 내가 이렇게 공대 관련해서 취직하면 정말 평생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4학년 마칠 때 편입에 성공해가지고 수교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되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린 편이. 4학년 끝까지 다니시고 편입하셨네요. 네. 편입 준비할 때 힘들거나 뭐 그러신 적은 없었어요? 2학년 마치고 편입할 때는 그때는 약간 겉멋이 든 상태라서 약간 서울에 되게 좋은 심지어 사범대가 없는 학교에도 수학과 원서 넣고 이랬거든요. 그때는 높은 대학만 몇 개 이렇게 넣고 그랬는데 이제 4학년 마칠 때는 진짜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으니까 전국의 수교과에 다 넣었어요. 강원도도 가고 충청도도 가고 막 전국 다니면서 시험 치고 그런 것도 되게 체력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는 힘들었지만 그게 옳은 선택이었나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제가 막 전국에 다 다닐 때 힘들게 갔던 그 지역에 합격한 건 아니라서 되게 직접적으로 거기 안 썼으면 수교과 못 갔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되게 그 전국을 다닐 정도로 내가 이 일이 하고 싶구나라고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때 막 이렇게 전국도 돌아다니면서 고생했던 그 과정 속에서 꿈에 대한 그런 신념이 음, 확고해지고 그러다 음. 보니까 이렇게 사수라는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편입이 되게 문이 좁고 편입 종류가 두 개예요. 하나는 일반 편입이고 하나는 학사 편입인데 학사 편입이 그나마 경쟁률이 조금 낮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건이 되시면 일반 편입보다는 학사 편입 좀 시간이 한 1년 더 걸리시더라도 학사 편입으로 준비하시는 게 훨씬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2학년 마치고 한 거는 일반 편입이고 4학년 마치고 한 게 학사 편입이거든요. 편입이 워낙 문이 너무 좁기 때문에 일반 편입보다는 학사 편입 가능하면 하셨으면 그리고 수학 교사의 꿈이 있으시다면 수학과보다는 최대한 수교과로 대학 이름이 조금 낮더라도 거기 수교과를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편입생의 입장으로 수학 임용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는 당연히 수교과를 가면 임용이 이렇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이렇게까지 어려울 줄 몰랐는데 수학 임용 진짜 내용도 어렵고 또 붙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저희 학교에 편입하신 분들 보면 대부분 합격하셨거든요.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진짜 꿈이 있으시면은 포기만 안 하면 붙는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다른 수교과 분들처럼 열심히 하시면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사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소수부터 사수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졸업 후에 첫 해는 제가 독서실 아르바이트 1년 동안 하면서 시험 준비했습니다. 이때는 제가 커트라인에서 10점 정도 차이가 났고, 그 다음 해는 이제 공부만 1년 동안 했다가 떨어지니까 그 해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1년 동안 중학교 시간 강사를 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이때는 커트라인에서 5점 정도 부족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시간 강사 일했던 걸로 실업급여가 나오니까 그걸로 공부하면서 또 올인을 했습니다. 이때는 그 상위 6개 지역 빼고는 합격 점수가 나왔었는데 제가 지원한 경기도 컷은 그때 높았어가지고 이때도 1차에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1학기 기간제를 하고 2학기에는 공부만 했습니다. 기간제 1학기 동안 하시면서 일 병행을 하셨는데 이때는 공부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셨어요? 1학기에는 제가 20시수에다가 2, 3학년 걸치고 2학년이 이제 서술형 100% 시범학교고 막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바빠서 공부를 진짜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록한 것도 잘 없긴 한데 방학하기 직전에 이제 공부 기록한 거 보니까 한 주에 14시간 공부했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공부 많이 하는 분들은 하루에 뭐 10시간도 하시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14시간을 했으니까 진짜 1학기 때는 거의 공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프라인 스터디는 계속 했었습니다. 공부를 아예 안 하지는 않고 일단 조금씩이라도 계속 했었던 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이 시기에는. 그러면 1학기에는 일주일에 14시간, 그러니까 뭐 하루에 2시간꼴 공부 시간이 좀 짧잖아요? 이 시간에 어떤 공부를 하셨어요? 그 수학 과목에서는 모의고사 유형화라는 자료가 있는데 전해의 모의고사를 과목별로, 과목 안에서도 단원별로 쪼개가지고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거를 스터디에서 3, 4, 5월 달 3개월 동안 1회독을 하고 그 다음에 6, 7, 8 이때 또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전공은 모고 유형화를 2번 풀었습니다. 한 학기 끝나고 나서 임용시험까지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셨나요? 이제 7월 달부터는 교시제 캠스라고 아세요, 혹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사람들이랑 구름이 온라인 캠스터디 하는 사이트에서 만나서 다 같이 1교시는 앉아서 공부하고 쉬는 시간 똑같이 가지고 2교시 똑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교시제 캠스터디인데 이거를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생활 스터디로 요거를 잡아놓고 이제 오프라인 스터디로 모의고사 유형화 아까 이 회독이 여기 들어가요. 모의고사 스터디를 오프라인 스터디에서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스터디에서 문풀 스터디를 했어요. 이때 4명 강사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밴드 스터디로 하루에 10문제씩 푸는 거 했어요. 과목이 10개라서 하루에 해대위 복리, 정선, 이화학, 미적까지 해가지고 10과목을 하루에 한 문제씩 풀기. 그리고 전공 강의랑 수교 이렇게 끊어서 들었어요. 선생님께서 하시는 이 구름이 캠스터디 있잖아요. 장점, 단점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공부하다 보면은 일어나는 시간 그리고 공부하다 쉬는 시간도 혼자 마음대로 정하기 때문에 좀 나태해지기가 쉬운데 이거 캠스터디를 하고 벌금을 걸어 놓으면 일단은 어쨌든 아침 9시까지 가서 공부를 시작해야 되고 공부 시간에는 또 계속 앉아 있어야 되고 쉬는 시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딱 10분만 쉬고 다시 돌아와야 돼서 강제성 측면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공부 습관 들이고 아무 생각 없이 일단 책상에 앉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거고 1교시부터 9교시까지 밤 10시에 끝나게 시간표가 되어 있고 하루에 2개 교시만 쉴 수 있어요. 병원을 간다든지 빠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하루에 뭐 3개 이상 쉬면은 한 교시당 500원 벌금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 정하고 한마음이랑 수학 임용 카페에 올려가지고 사람들 모집해서 운영했습니다. 이거 시험 직전까지 했어요. 7월 달부터.
구름이 스터디 이전에 얘기했던 밴드는 뭐 하루에 10문제 풀고 풀이를 공유하고 모르는 거 질문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셨나요? 사실 질문은 막 활성화되지는 않았고요. 사람들을 많이 모집해서 하루에 돌아가면서 한 문제씩 출제하는 방식이라서 적어도 자기가 출제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이 과목에서 이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밴드였습니다. 아, 문제를 출제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만든 네. 거를 푸는 밴드였네요. 문제를 만드는 건 아니고 강사 문제를 가져오는 식이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과목 하나씩 이렇게 문제를 선별해서 올리고 다른 사람들은 딴 사람이 좋은 문제라고 생각한 그 문제를 좀 풀어보는 이것도 제가 만들어가지고 시험 직전까지 했어요. 반복 공부법, 포모도로 공부법. 뭐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는 없으신가요? 반복 공부법은 의사시험? 약간 그거 준비하시는 분 거 보고 한 건데 사실 임용 수학에는 안 맞는 것 같고요. 난 뽀모도로는 좋은 것 같아요. 딱 50분 집중해서 공부하고 10분 쉬고. 근데 대신 뽀모도로 공부법을 하려면 또 혼자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혼자 공부하실 때는 딱 그거 하셔도 좋고 아니면 구름이 캠스가 제일 강제성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포모도로 공부법은 1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이런 방식이라면은 구루미 캠에서 이미 일 방식대로 하고 계셨네요. 네네. 네. 그런데 반복 공부법은 왜 수학 임용이랑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반복 공부법은 오늘 공부한 거를 내일 복습하고 4일 뒤에 복습하고 일주일 뒤에 복습하고 이런 식인데 약간 암기 과목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암기하기보다는 그냥 여기 노트에 붙여가지고 틈날 때마다 맨날 보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반복 공부법은 계속 누적되면서 암기를 해야 될 때는 기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효과적일지는 몰라도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제 한번 풀고 이해되면은 까먹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딱 완벽하게 이해가 된 문제의 경우에는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복 공부법의 효과가 수학 임용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선생님이 직접 운영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이 다른 사람들 그 제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검사하시고 그러셨어요? 아니.